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세금 걱정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얼마까지 줄 수 있나 가장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는 50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50억까지. 물론 더 많이들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태 중에서 하나, 오늘은 얼마까지? 50억까지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기관 산업, 뭐 굴뚝 산업 뭐 이런 데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정말 고생해서 자녀들 키우기도 하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애들 하셨죠. 뭐 굴뚝이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시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들 하셨지만 요즘에도 그랬죠. 우리 중년의 자산가들 분들 중에서도 선배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했던 게 나오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그 자녀들 분들이 옛날에 부모들처럼 그렇게 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할까요? 과연. 물론 그렇지 못하고 또 더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라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예전에보다 다른 형태의 산업들을 다른 형태 산업군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그중에 요즘에 한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가수 분야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뭐 노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싸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시작해 가지고선 이 뭐 거기에 따라 BTS 뭐 나오죠. 그렇죠?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뭐 이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빌보드 차트 1 위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 그 음악 들었을 때 우와 해 가지고 팝송이라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자녀분들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K-드라마, 뭐 K-방영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멋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이런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국영수를 잘하게 되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국영수 잘하게 되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나름대로다가 사회 나와서 평탄 쳐가지고 일만한 이제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국영수 잘하게 되게 되면 특별한 거 아니게 되면 뭐 40대 뭐 회사에서 뭐 차부장까지는 그렇죠.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결과적인 거는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국영수가 아니라 예체능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해서 예체능 분야에서 각자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는 또 공대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녀들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중에 가업승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보죠. 우리가 가업승계라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죽어서 부모가 넘겨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업승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었죠. 크게 나눠보자. 뭐냐 그러면 정말 사망 사고가 발생이 돼서 유고가 발생이 돼서 있는 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주는 형태가 인제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가업 승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의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갑자기 유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말 그대로 상속세 문제라든지 나 그 회사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회사가 말 그대로다가 접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좋은 기술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는 국가로 봤을 적에도 굉장한 그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1 세대의 창업주가 사망한 후에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에 보니까 상속세 부담으로 해서 한 70%는 폐업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폐업을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확보 못 하게 되죠, 국가는. 세수에 대한 거죠. 또 기업이 문을 닫아 버리게 되게 되면 실업자가 발생이 되고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가업 승계라고 하는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가업에 대한 상속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어요. 가업에 대한 상속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 상속증여세법 제18 조에 의거해서 말 그대로 누구에겠어요? 부모님께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을 적에 그것이 연속성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었는데 시대가 발전돼서 2000 년도에 들어오면서 2006년도에 시작됐던 게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자녀들 아까 우리가 했던 케이팝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든지 뭘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 줘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어떤 가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생겼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창업 자금에 대한 특례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요? 창업 자금에 대한 겁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법률적 근거 부분들에 대한 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나와 있어요. 30조의 5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먼저 30억을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래. 그것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률적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웬만한 거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이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자녀한테 30억을 주고 했는데 그 자녀가 가 가지고서 무슨 카지노를 하겠어요. 모텔이나 호텔을 만들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창업한다면 웬만한 거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벤처기업이라고 스타트업 기업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게 되면 뭐다? 20억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50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빼기 5억을 하는 거야. 그럼 45억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몇 프로? 10%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4억 5천이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녀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증여세를 그럼 내야 되나? 이 부분들에 대한 거죠. 자,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요건 부분들에 대한 거 간략하게 보죠.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몇 세?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만약에 증여 당시에 부모님께서 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누가 해서 부 또는 모의 부모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을 원하는 자녀, 아버지, 엄마의 굴뚝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통산업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다행히 2019년도 12월 30일자 증여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창업하면 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창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증여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양도소득이에요. 이거 양도소득으로다가 좀 정확해요. 양도소득 과세 대상. 다시 말해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이 아닌 재산을 증여하는 것. 그분에 대한 것이 현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한테. 그러면 자녀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2년 내에 청업하는 거고요. 누구한테 신고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해가지고 나 이렇게 청업자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서 말 그대로다가 성공하기 바란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아버지께서 그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들어가 가지고서 그 상속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합산돼서 그때 결제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녀들이 희망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원해줘도 된다. 그 중에서 뭐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저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정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